주식을 알려드리는 시간 주식대학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주식대학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몇 달 전만 해도 꿈만 같았던 이 8,000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7,899포인트까지 터치를 해줬고요. 종가는 7,822선에서 형성을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주들이 랠리를 보여줬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그리고 개별 종목단에서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에 포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 고스란히 이 훈풍을 이어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 삼성전자가 28만 전자, SK하이닉스가 188만 닉스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어디 쪽에 있을지, 그중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낼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이 시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대학 함께해 주실 교수님 모셔볼게요. 이현우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좋으나 안 좋으나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고 섹터를 읽어드리고 있는 주식대학의 교수 이윤호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많이 좀 들뜬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막 코스피던 코스닥이던 막 3,000도 넘기지 못하던 시절에 여러분들께 그때도 그렇게 안 좋은 시장일 때도 수익을 내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강세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도록 오늘 방송도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은 현재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또 어떤 종목을 잡아내느냐가 이 주식대학 방송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내일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족집게 종목 두 가지 이윤호 교수님께서 직접 선별을 해 오셨습니다. 이 족집게 종목은 공부방을 통해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이 QR코드 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방까지 입장을 해주셔야 시장에 대한 정리들, 그리고 그날의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면서 공략법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육방 내부까지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견해 바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7,800선을 넘어섰죠. 이제 8,000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국내외 증권사들이 이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무려 만시대까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또 생기죠. 그렇죠. 현재 시장 고점을 높이는 구간에 있습니다만 저번 주와 동일하게 또 오늘 같은 시간에도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아서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맞아요. 지금 사실 시장이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4.3% 거의 오늘 장 열리자마자 거의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종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높이를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4.3%를 끌어올린 종목은 사실상 SK하이닉스와 그 관련주들, 그리고 삼성전자나 그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적 관련된 뭔가 이런 화장품주들 이런 주식들만 진짜 소수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갈론만 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지금 코스피는 4%대 상승인데 이상한 현상이 막 좀 현상이 좀 이상할 거예요. 막 네 종목은 마이너스인데 오늘 시장은 플러스 4%래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겠죠.
자, 코스닥을 보면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코스닥 오늘 0.03%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요런 거를 보면요. 뭔가 이제 좀 조그마한 주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덩치가 크고 외국인이 바이코리아 했을 때 뭔가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이나 섹터가 아니라면 사실상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상관할 것 없이 다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자, 코스피가 7,800, 이제 8,000을 좀 눈앞에 두고 있죠. 기분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외인이 2.8조 가량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매도세가요, 오늘만 있던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외인들이 끌고 간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인이 계속해서 조 단위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거의 엄청나게 크게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고착화가 된다면 무슨 상황이 나오냐? 자, 글로벌 투자자들의 그 자본 총합이라고 하죠. 그냥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훨씬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냥 단적으로만 봐도요. 근데 개인이 이 물량을 계속 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량을 받을 만한 그런 돈이 다 고갈이 돼. 신용도 다 끌어다 썼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조정이 딱 나오면 일단 신용미수 걸린 개인 투자자들 다 반대 매매 당하면서 한 번 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계속해서 조 단위로 매수를 하고 외인이 계속해서 조 단위로 매도를 하는 이런 장세가 만약에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요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 SK 하이닉스가 얼마까지 갔대? 삼성전자 얼마까지 갔대? 좋죠. 근데 그거를 좀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달러 환율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달러 환율이 얼마 전까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1,450원에서 한 1,460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1,473원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렇다는 거는 지금 현재 원화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달러 환율보다는 이 수급 상태예요. 이 수급 상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자본이 만약에 마를 경우에 그 파장이 좀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막 위험하고 사인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시장을 살펴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당장 런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지금 시작 안에서 분명히 못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 못 올라간 종목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연관해서 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연관해서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단 QR코드 이용해서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거 잡아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나가고는 있지만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윤호 교수님의 종목들 과연 상승 추세 대열에 합류해 있을지 혹은 하락 추세 대열에 합류해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윤호 교수님의 생방송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대체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4월 20일에 공략해드린 현대 오토에버 무려 13거래일 만에 56.4%의 상승률을 오늘장에서 달성해 줬고요. 더불어 퀄리타스 반도체와 대우건설까지 단기간에 최고가를 경신해 주면서 각각 121.7% 그리고 126.05%의 상승률을 터치해 줬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또 네.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네. 이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예, 맞아요. 시청자분들 굉장히 포모 현상도 심하게 오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 그래도 상승률표 체크해보니까 저희 교수님과 함께 했다면 이 그치. 삼성전자의 상승률만큼은 챙겨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이상으로 챙겨갈 수도 그렇죠. 있었죠. 네. 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같이 한번 보면
지금 퀄리타스 요거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최근에 공략한 그 회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DI랑 HD 현대 일렉트릭을 공략을 드렸고 뭐 한 자릿수 대지만 그래도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현대 오토웨버랑 현대 위아를 공략을 드렸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로봇으로 한 번 이상은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때 어떤 로봇주가 상승이 나올 거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로봇주? 바로 현대차 로봇, 그러니까 아틀라스 관련주들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현대오토웨버와 현대위아 둘 다 아틀라스 관련주, 특히 현대차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현대차 로봇 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죠. 사업적으로. 보면 현대오토웨버 역시나 56% 상승률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위아도 어때요? 뭐 약간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15.9%의 상승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뭐 원전이라든지 뭐 조선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수급 쏠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공략을 해드렸고 지금 맨 뒤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 심지어 SK 하이닉스도 차세대 반도체로 뭘 찝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광반도체를 찝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광반도체 관련주가 바로 이 퀄리타스 반도체. 그 당시에 다른 애들 다 올라간 상태였는데 얘 혼자만 못 올라간 상태였어요. 우리가 이 퀄리타스 반도체를 가지고 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냐? 시장이 다 올라갔다고 올라가야 될 종목이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결국에 올라갈 종목들이 어쨌든 밑에서 잠자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많진 않아요. 몇 개 있는데 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냐 없냐, 찾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시장에서 수익을 보냐 마냐로 이게 갈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7,800을 넘겼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번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어요. 네. 예. 그게 바로 요런 거를 알아보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능력치 차이라고 하죠. 요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종목과 두 가지 섹터 요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에 딱 맞는 그런 종목들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윤호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리뷰해드렸던 종목들처럼 또 유의미한 상승 낼 수 있는 족집게 종목 두 가지 선발해 오셨으니까요. 10시 50분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엔 최신 공략주들 그리고 생각보다 목표가를 너무 빠르게 터치해준 종목들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저희 DI로부터 시작해 볼 텐데 네. 저번 주 이 시간에 SK 하이닉스 수혜주다. 네. 무려 전년도 매출 대비 45%에 속하는 계약권을 따냈다라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SK 하이닉스 오를 때 같이 지금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SK 하이닉스 관련주들도 그렇게 강세가 강하게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 지금 다 SK 하이닉스로 몰렸거든요. 예, 그래갖고 지금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그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SK 스퀘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뭔가 이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밭을 미리 일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전 페이지를 보면 이런 현대위아나 현대오토웨버도 딱 1, 2주 전쯤에 미리미리 씨 뿌려놨다가 걷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비슷해요. 비슷한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DI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의 그냥 횡보예요. 사실상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주 제 방송을 보고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요거 그대로 홀딩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씨 뿌린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수확의 계절이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어쨌든 3.25%지만 좀 아쉬운 그래도 앞으로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뿌듯하게 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요거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주식 관련주로 제가 공략을 했었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는 이미 올라갈 만한 애들이 다 올라간 상태예요. 다 갔었죠. 다 갔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었어요. 왜냐?
이게 AI가 어떻게 되든요. 전력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라는 게 편하고 좋은 걸 찾기 때문에 그 편하고 좋은 거는 대부분 정말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제 원전이라든지 전력기기, 그 전선주들이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시장도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죠? 근데 얘는 살짝 아쉽죠. 왜냐? 아직 1조밖에 안 됐거든요.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현대위아. 자,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막 반도체로 막 정신 없을 때, 그죠? 예, 반도체로 막 이제 시장이 정신 없을 때, 근데 지금 로봇주가 분명히 이제 상승 나와야 되고, 딱 이 로봇주가 올라가야 모멘텀이 쌓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막 지금 평행 세계를 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번씩 슈팅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씨를 이때 뿌리니까 어때요? 편하죠.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이걸 잡아마라. 막 눈앞에서 5% 올라갔고, 막 5% 올라가고 있고, 한 5초 지나고 나니까 6%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잡아마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바닥 기고 있는 애들 미리 잡으면 이럴 때 그냥 홀딩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러다가 이제 로봇주 쪽으로 수급이 쫙 한번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한 번 또 이런 고점 갱신이 한 번 일어날 텐데 그때 다 매도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밥 아저씨 같죠? 참 네. 쉽죠? 예, 근데 이게 진짜 정수예요, 정수. 정말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요런 투자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사업 시황, 산업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 자체의 호재. 뭔가 모멘텀, 호재, 그렇죠. 개별주의 뭔가 이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홀딩해서 이 슈팅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알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 다 알기 어려우면 하단 QR코드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 현대 이 위아랑 같이 한날에 공략했어요. 그죠? 그렇죠. 이들 로봇주 하나만 딱 공략했습니다. 현대차 로봇주 관련해가지고 어때요? 얘 같은 경우 바로 가죠. 홀딩하면 되잖아요. 2주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우리 20%, 10% 손실날 위험을 안고 5%를 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한 5%에서 10% 그냥 손실 상태로 홀딩하다가 나중에 뭐 4, 5% 먹는 게 나아요. 후자가 훨씬 낫죠. 그렇죠. 4, 50%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거 어때요? 얘가 한번 쭉 급등했다가 거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 횡보를 했어요. 네. 네 달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 동안에 현대차는 어때요? 아틀라스를 계속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하고 굉장히 많은 행동을 했었어요. 매수 신호였던 거예요. 모멘텀이 쌓이고 약간 개구리가 계속해서 더 높게 점프를 하기 위해서 움츠리듯이. 그럼 어때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우리는 지금 요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주는 어쨌든 우리가 공략을 마쳤으니까 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우리 이제 광반도체 하면 퀄리타스 반도체 이전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었죠? 파이버 프로. 그렇죠. 파이버 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상승률을 맛보였어요. 그죠? 거의 뭐 300%, 400% 맞죠? 근데 그거 이후로 광반도체 보이는 친구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 관련된 사업을 하는 애가 못 가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거의 몇 달 동안, 반년 동안. 말이 안 되거든요. 다른 애들 다 신고점 계속해서 갱신할 때 얘 혼자 못 갔어요. 이때 공략을 드렸죠. 어때요? 120% 상승을 합니다. 홀딩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예. 미리 이때 막 들어가 마라 하는 것보다는 이때 이 바닥 기고 있을 때 매수해가지고 공략해가지고 그냥 여기를 즐기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요렇게 투자를 좀 하고 싶으시다면 하단 QR코드 통해서 공부방 입장하시고 거기 이제 채팅방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저와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리뷰해드린 공략주들처럼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혹은 퀄리타스 반도체와 같은 종목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준비를 해뒀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고요. 10시 50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족집게 종목 다시 한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주식대학 바로 한번 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어떤 숨겨진 섹터에 투자 기회가 또 숨겨져 있을지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수님께서는 우선 주목해 볼 섹터 이후에 족집게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오늘은 또 어떤 섹터 들고 와주셨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섹터 들고 와주셨을까요? 오늘은 정말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죠. 네. 정말 쉽지만 정말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런 종목을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략. 네. 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 자리가 어때요? 너무 높아요. 고점이죠. 네, 고점. 진짜 그냥 고점을 매일 갱신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주가가 거의 뭐 계속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 끝점에서 지금 현재 190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가.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못 잡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SK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보시고 계시는 종목이 바로 이 두 가지.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안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국에. 간첩도 볼걸요? 뭐 아무튼 네. 자,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갭상승을 거의 두 번이나 하면서 오늘 장 마감할 시에 190만 원 그리고 지금은 190만 원 조금 안 되는 그런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어때요? 오르는 놈만 오르죠. 사실상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다 끌어올렸다고 해도 무관해요. 과언이 아니죠. 네. 거의 그 정도로 봐도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이한 엄청나게 치우쳐진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여기서 무슨 전략을 꺼내야 되는가? 바로 낙수 효과 전략을 꺼내야 돼요. 아, 투톱의 수혜주들 찾자. 그렇죠. 그 투톱의 수혜주를 찾자. 왜냐하면 얘도 어쨌든 뭔가 이 고점에서 한 번씩은 부딪히는 때가 있어요. 쉬어가는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 그 수급들이 쏠릴 수 있는 곳, 바로 이 SK 하이닉스 지금 이제 실적발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그 SK 하이닉스 실적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 쪽으로 수급이 낙수 효과처럼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죠. 네.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상승이 딱 나오고 나서 알트 시장이 시작되죠. 얘도 SK 하이닉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대장주격 이제 반도체 대장주가 한번 쭉 하고 쏘고 나서 이제 그 뒤에서 계속해서 함께 밥벌이를 하던 그런 회사들이 같이 올라가는 어느 정도 수급이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섹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일단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물론 SK 하이닉스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낙수 효과 기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삼성전자 관련주보다는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회사, 그러니까 이제 사업적으로 묶여 있는 그런 회사 중에서 아직 가지 못한 회사, 아직 올라가지 못한 회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하이닉스를 좀 이렇게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들은 막 엄청나게 올라간 애들도 있지만 못 올라간 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큰 반응이 없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 중에서 올라갈 만한 애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가 그 수출세로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닷컴 버블이랑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이요 150%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 수출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이 즉슨 뭐예요? 지금 섹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다른 섹터를 중간중간에 약간 간식 느낌으로 끼워둘 수는 있는데 우리의 주식은 지금 반도체라는 거예요.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그죠? 야, 과거에 이 닷컴 버블,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당시에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인데 이때 5천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이 폭락이 나오면서 2천 언더까지 거의 빠져버리는 이런 사상 초유의 급락 사태, 나스닥 급락 사태가 바로 이 닷컴 버블인데 마이클 버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 사람 요새 좀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지금 버블이 너무 심하다. 뭐 그리고 서로 뭐 이렇게 거래를 돌려서 하면서 뭐 자꾸 이렇게 실적을 자꾸 거품을 끼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닷컴 버블 같은 버블 붕괴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번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닷컴 버블이 만약에 요게 진짜 지금 이런 닷컴 버블이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터지는 그 정도의 AI 버블이 났다면요. 이미 작년 10월에 끝났어요. 예. 이미 작년 10월서부터 이 버블론은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실제로 AI 버블론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10월, 11월 동안에 AI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등을 하죠. 왜 반등을 했죠? 실적이 좋았어요. 그 실적이 좋다는 건 뭐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닷컴 버블 당시에는 우리 말로만 인터넷 사업합니다 하면 주가가 그냥 고공행진을 하던 때였어요. 실적 같은 거 안 보고. 근데 지금은 실적이 받쳐줘요. 닷컴 버블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도 안전하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역사상 최고점, 우리나라 기준으로 최고점이기 때문에 긴장은 하되 이 사람 말에 너무 패닉할 필요 없어요. 포모도 하지 말고 패닉도 하지 마요. 지금은 냉정하게 이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실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누구나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쭉쭉쭉 밀려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다. 왜냐하면 받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실적이 받쳐줬으면 밑에서 누군가가 사면서 좀 덜 떨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적이 받쳐요. 닷컴 버블 때랑 이건 성격이 달라요, 아예. 자, 그리고 이 실적 말고도요. 디램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조금 아시는 분들, 컴퓨터에 관심 좀 있으신 분들 지금 램 가격 때문에 컴퓨터 맞추기가 진짜 무서울 거예요. 비싸죠. 엄청 비싸요, 지금. 네. 예. 저도 이제 컴퓨터를 너무 오래 써가지고 바꾸려고 하니까 야, 이거 내가 생각하던 컴퓨터 가격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디램 가격이 폭등했어. 그렇다는 거는 이 디램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디램의 수요는 어디서 나오는가? AI 개발 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봐도 나스닥의 닷컴 버블 때와는 너무 확연히 다르다.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주식을 봐야 돼, 어떤 회사를 봐야 되느냐? 바로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누릴 수가 있겠다.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지금 사실 얘 말고는 가는 애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낙수 효과 노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요거 잘 아시고 애꿎은 종목 공략하지 마시고 요런 걸로 좀 제대로 트렌디하게 투자를 좀 함께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번 주 이 시간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서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확인이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까지 모두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SK증권에서는 무려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300만 닉스까지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듯이 오늘 SK하이닉스 역시나 오늘장에서 199만 원 선 넘기는 모습 포착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또 SK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수혜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 10시 50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신다면요.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SK하이닉스 수혜주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이 족집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수혜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또 그렇죠. SK하이닉스 너무 비싸기도 하고. 너무 비싸죠. 그렇죠. 지금. 한 주에 190만 원이에요. 190만 원 안팎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하이닉스를 뭐 한 번씩 짧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수급을 좀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갖고 나온 족집게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여기 뭐 밑에 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그냥 갖고 왔는데 잘 안 보이죠? 위에다가 적어놓은 것만 보면 됩니다. 감광LED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반도체 이제 전공정에서 이제 꼭 필요한 그런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하이닉스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요것만 해도 일단 한 20% 찼죠. 근데 요 정도 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아요. 요 정도 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다음 장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EUVPR이라는 게 있어요.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라는 건데 요거를 오늘 이 족집게 종목 이 회사와 협력을 이미 하고 있어요. 요 국산화를. 요 이제 이 포토레지스트를 원래 일본에 굉장히 이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걸 이제 요 회사랑 함께 국산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 개별 이슈 하나하나가 대장주로서 움직이느냐, 2등주로 움직이느냐, 주가가 아예 다른 애들 오를 때 못 오르느냐 이런 애들이 다 판가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뗄 수가 없는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면 그래도 지금 이런 이제 코스피가 나중에 8,000도 전 뚫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8,000을 뚫는 과정에 여러분들께서 SK 하이닉스 못 잡은 분들 약간 소외감 들잖아요. 저도 소외감 들거든요, 솔직히. 예, 근데 여러분들께서 요거 함께 공략을 하시면 그런 소외감을 좀 많이 덜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번에 4월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주식 소각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예. 4월 29일에 주식 소각을 했어요. 이미 이렇게 주식 소각을 한 친구들은요. 이미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주식 소각을 하는 게? 주식을 소각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잉여 현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소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주식을 소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적이 많이 그래도 먹고 살만해졌다. 요렇게 보면 되는 그런 대목이고 그리고 주주환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소각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 번 더 만약에 이제 또 소각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그거에 따른 또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사실 이 핵심 두 번째 핵심입니다. 아까 SK 하이닉스 파트너라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 실적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예전에 이제 막 코스피가 3천도 못 가고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는 진짜 테마주가 모든 걸 주도했어요. 한국은. 근데 코스피가 3천 넘어가고 4천 넘어가고 5천 넘어가고 이제 상법 개정하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그에 따라서 제가 그동안에 많이 썼던 게 바로 잠정 실적 공시 그리고 뭐다? 수주. 근데 오늘은 이 실적 공시를 쓸 거예요. 자, 매출액은 1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40%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순이익은 85%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진이 엄청 좋아졌다는 거예요. 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SK 하이닉스 실적 있죠. SK 하이닉스 실적 매출액도 물론 많이 올랐죠. 근데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마진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얘도. 그죠? 그렇다는 건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을 때 얘가 그 수급을 어느 정도는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SK 하이닉스와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다? 실적 성장세가 너무나도 뚜렷하다. 근데 이 실적 성장세가 이렇게나 뚜렷한데 이 주가는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를 못했어요. 물론 약간의 이제 급등세가 한 번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제 슬슬 또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시기에 아직 음봉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이 차트의 좀 특징을 알아보자고요. 이 차트의 특징을 알아보면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무슨 좋은 이슈가 있고 뭐 무슨 모멘텀이 있거나 횡보를 하다가 얘가 한 번에 터져요. 3연속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터집니다. 그러다가 또 지지부진하죠. 그러다가 한 번 또 터져요. 근데 이번에 크게 터지진 못했어요. 사실 실적 증가분에 비해서. 근데 요때 지금 이제 또 요 6만 원에서 6만 원 부근에서 지금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계속 신고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급이 여기로 돌아올 확률이 조금씩 더 생기면서 얘가 한 번 올라갈 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한 번 올라갈 때 약간 여기서 올라간 것처럼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차트가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를 알아보면 좋겠다. 근데 이 회사 제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리죠. 네. 바로 이 회사명은 이 방송이 끝나고 하단 QR코드 들어오셔서 이제 채팅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거기에 다 공개를 해드린다. 바로 공개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한마디로 SK 하이닉스의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주목을 꼭 해봐야겠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 순이익이 무려 85.2% 상승을 했습니다. 역대급 실적 호조를 낸 건데요. 이러한 재료를 토대로도 공부에 봄직한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법인을 통해서 시제품을 출하할 예정입니다. 만큼 삼성전자 수혜주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공부방 입장하신 후에 교육방 클릭하셔서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고점을 높여나가는 반도체 장을 저희 교수님께서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2부에서도 반도체 그중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시 50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대학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부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는 또 지금 이 시간에 또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제가 아까 살짝 미리 네.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기판 관련주 네, 또 공략해 주시죠. 예. 말씀 그 공개를 미리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조금 당황했는데 그대로 가볼게요. 자, 유리기판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요, 반도체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로 상승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좀 작은 회사들 있죠. 그런 작은 회사들은 대부분 유리기판이나 아니면 실리콘 포토니스, 그러니까 광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기판을 봐야 된다. 근데 왜 유리기판을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이제 반도체 현재 이제 현행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이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광반도체라는 건 말 그대로 전기가 아니라 빛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빛을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이제 이렇게 가동을 시키는 게, 그 광반도체가 오히려 이 연산이라든지 병목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 반도체보다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차세대 반도체, 즉 광반도체, 광반도체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해가지고 빛을 이용한 반도체인데 전기보다 빛이 더 빠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유리기판을 이용해서 이제 광반도체를 이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차트가 보통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아요. 테마성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했다가 쉬었다가 한번 쭉 상승했다가 쉬었다가, 이게 이제 보통 지금 광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이제 차트 움직임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요런 것 때문에 요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광반도체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4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역시도 여기에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차세대로 이제 전기 반도체가 아니라 광반도체로 그냥 핀포인트 딱 찍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아직 지금 일반 그 기존 반도체보다 이렇게 막 뭐 상용화가 되거나 이러진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이제 태동기, 이제 갓난아기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진짜 이제 효과가 좋은 그런 반도체, 광반도체들이 점점 뭔가 이제 연구 결과라든지 이제 생산 결과가 나오면서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바뀔 거예요. 예, 이 시장 흐름이 전기 반도체에서 광반도체 쪽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거 봤을 땐 이제 광반도체 뭐가 돼도 되겠다. 빛은 사실 양자보다 저는 차라리 좀 더 이제 현실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런 양산화의 현실성이 있다고 훨씬 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보다는 저는 이 광반도체 여러분들께서 더 집중을 하시는 거에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족집게 종목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가 이제 유리기판 테마라고도 얘기하죠. 이 유리기판 테마가 상승 나올 때 빠지지 않고 상승이 나왔었어요. 예, 대장주라는 거예요. 자, 이 회사는요, 반도체 글라스 기판 그리고 테스트 소켓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반도체 글라스 기판, 유리기판이죠. 이 유리기판을 사실상 메인으로 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회사에 자회사가 있어요. 이 자회사가 앱솔릭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앱솔릭스 회사가 뭐 페이퍼 컴퍼니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과거에 뭐 이상한 테마들 보면, 초전도체 이런 이상한 테마들 보면 뭐 퀀텀 뭐 연구소다 해가지고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랬잖아요. 실체가 없었잖아요. 얘는 실체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대상 신규 프로젝트를 지금 돌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형태의 뭔가 신규 유리기판을 상용화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연구소를 설립하고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테마보다는 이게 테마성을 띠고 살짝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얘가 이제 상용화가 되고 그런다. 그러면 얘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걸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맞출 수도 있는데 SK 하이닉스 계열사입니다. SK 계열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좀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대장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한 70-80% 이상 되지 않나. 실제로 어제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가져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그 미국의 이런 자회사를 갖고 있다 보시고 중요한 건 또 이겁니다. 제가 이제 외인의 매수세를 많이 봐야 된다고 했죠. 개인은 외인의 그 매물을 받는 존재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외인이 근 2주 동안 순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제 외인들은 뭐 물론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관심을 갖겠지만 차세대 반도체에 이미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신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신호가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SK 하이닉스만 보고 삼성전자만 보죠. 이런 걸 봐야 우리 앞에서 일부에서 얘기했던 뭐 진짜 막 그런 두 자릿수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좀 미리 보고 판단해야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됩니다. 수급이 좋아요, 굉장히. 개인 수급은 저는 웬만하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외인 수급은 이거는 괜찮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다 빨개?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긴 왜예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얘가 이제 실적을 내는 순간 그 순간에 주가가 엄청나게 날아오를 건데 그건 이제 조금 뒤에 얘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등락이 이제 테마성이 좀 있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테마가. 이 기대감 때문이라도 한 번 더 지금 이번 주 시장은 얘가 쥐고 흔들 이 유리기판 관련주가 쥐고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특징이 하루 건너 하루 섹터가 바뀌지 않아요. 일주일 건너 일주일 섹터가 바뀝니다. 네. 그런데 오늘 유리기판 섹터가 강세를 보였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바로 볼게요. 자, 차트 보면 이제 2025년 12월부터 차트인데 2026년 3월 거의 한 4월 중순까지만 해도 한 10만 원대에서 차트가 크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광반도체가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광반도체를 하려면 유리기판이 필수다. 그러면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장대양봉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때 장대양봉 그리고 얘가 진짜 순수 테마, 진짜 그 예전에 그런 테마만 있었다면 여기서 다 빠졌을 텐데 한 번 더 장대양봉을 그리고 오늘 3번 딱 아닌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기대감 때문에 한 번 더 솟을 수 있는데 이때 정고점인 18만 원을 뚫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근데 이 종목 제가 여기서 말로 안 해드려요.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채팅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이 종목과 이 바로 전에 공략했던 종목 이 두 가지 종목 다 알려드릴 거니까 많이들 가져가셔서 이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강하게 수익을 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 이렇게 공부해 봤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지은 종목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윤호 교수님께서는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